2020년 국회 8급 경제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장 수요가 주어졌고 총 비용이 주어졌습니다. 독점 기업이네요. 현재 규제에 의해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로비에 의해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이 로비를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원래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가격을 설정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지금 정부 규제에 의해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할 때 그 없앨 수 있는 로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윤이 증가하는 폭만큼, 그것이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된다는 것이겠죠. 먼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경우에 이윤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 함수에서 Q에 대해서 미분해서 MC를 구하면 0.5Q 제곱이니까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는 하나 줄어들어서 Q가 되죠. 결국 MC가 Q인데 이거와 이제 P를 갖다고 놔야 되니까 수요 함수에다가 이 P 대신에 Q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는 120 마이너스 2Q가 되고요. 그러면 3Q가 120이니까 Q는 40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PQ 마이너스 C인데, 지금 40을 저 수요함수에 다시 대입을 하면은 P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P와 Q가 같으니까 P도 40이 되네요. 그러면 PQ는 1600이 되고요. C는 Q 제곱이 1600이고 0.5니까 800, 그러면 50 더해서 850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 현재 상태의 이 기업의 이윤은 7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가지고 이윤을 구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MC는 옆에랑 똑같이 MC는 Q인데 이제 MR을 구해야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 시장 수요가 선형의 직선의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P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기울기를 2배로 하면은 그게 바로 한계 수입 곡선의 식이죠. 그래서 이 P는 120 마이너스 Q고요. P는 60 마이너스 2분의 Q가 되고, 그러면 한계 수입 곡선은 60 마이너스 이 기울기가 2배이니까 Q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MR과 MC를 같게 놓으면 이 Q가 60이니까 Q는 30이 되고, P는 어떻게 되죠? P는 지금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Q가 30이니까 15를 빼면은 Q는 60에서 15를 빼면 45가 되네요. 그럴 때 이유는 PQ 곱하면 1350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제 총 비용에다가 Q 30을 넣으면 30의 제곱이 900, 0.5니까 450에 50을 더하니까 50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850이 되죠. 그러면 규제가 있을 때는 이윤이 750인데 규제가 없어지고 로비를 해서 이제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조건에 의해서 구한 이윤은 850이니까 요 둘 간의 차이인 100만큼이 이 기업이
이 로비를 통해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IS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IS 곡선은 재화신형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인데 지금 이 보기들을 보면 해외 요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를 가정해서 IS 곡선식을 써보면은 Y는 소비 C 더하기 투자 I 더하기 정부 지출 G입니다. 지금 이쪽 좌변이 재화시장의 공급 측을 의미하고요. 우변이 재화시장의 수요 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소비는 독립소비 더하기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소득인데 이 소득이 그냥 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입니다. 여기서 독립소비와 B는 0보다 크다. 다음 투자는 독립투자 더하기인데 이제 이자율의 함수니까 R인데 이자율의 감소 함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DR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원리가 적용돼서 만약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개수 곱하기 소득,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다시 유발되는 그 유발 투자의 항입니다. 여기서도 독립투자와 D, E는 0보다 크다. 다음 G는 보통은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여기 세금이 있죠. 조세도 보통은 정액세로 주어지는데 만약에 비례세라면은 세율 스몰 t 소득에 이렇게 비례하는 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쭉 풀었었는데 이 보기에서 독립 소비라든가 독립 투자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제 정액세냐 비례세냐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보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독립 소비도 없다고 하고요. 독립 투자도 없다고 하고 이것도 없다고 해서 세금은 정액세라고 하고 한번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IS 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한계 소비 성향은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식에서 이 소비의 식에서 이 B가 한계 소비 성향이죠. 얘가 클수록 IS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IS 곡선은 얘를 이제 이 C, I, G 등을 넣어서 이제 정리하는데 IS 곡선은 평면이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이 Y고 세로축이 R이고 여기서 보통 이렇게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데 이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CIG를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B Y-T T바가 되고요. 마이너스 dr 플러스 2y 더하기 g 바가 되고요. r과 y의 식으로 정리하면 y를 좌측으로 다 넘기고 정리를 해보면은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y가 되고 오른쪽에 남는 애는 마이너스 bt 바 마이너스 dr 플러스 g 바가 되죠. 우리는 이 ry 평면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d를 1로 넘기면 결국 기울기는 마이너스 d분의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이 한계 소비 성향은 이 b인데 b가 클수록 분자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래서 기울기가 되는 이게 완만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커진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IS 곡선의 상방의 한 점은 생산물 시장의 초과 수요 상태이다. 즉 이 YS식에서 초과 수요면 이제 우변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IS 곡선 선상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균형의 상태인데 한 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점보다 이 위쪽의 점, 이걸 뭐 A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점이 2라고 하면은 얘보다 A가 다른 점은 Y는 같지만 이자율이 더 높죠. 이자율이 더 높다는 얘기는 투자에 들어가는 변수에서 이자율이 더 높다는 건데, 균형 상태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이자율이 더 크다는 것은 투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수요 측이 좌변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로서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의 상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우리가 가정한 식에서 요 이자율 앞에 있는 이 D죠. D가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인데,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게 두 부분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승수 효과고요. 두 번째는 구축 효과입니다. 이 승수 효과는 IS식을 보면 외생적으로 주어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이 소득이 일정 배수만큼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그 일정 배수를 승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 효과는 팽창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승수 효과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팽창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감소시켜서 소득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방향이 이제 작아질 때 이 전체적인 재정정책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이자율은 여기에 구축 효과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보면 구축 효과와 관련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의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r분의 y는 마이너스 d 나누기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의미하는 D가 분자에 있죠.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전체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은 팽창적인 재정 정책이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는데 그 상승을 가져오는 폭이 작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D가 작아지기 전에 그 구축 효과 크기보다는 구축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효과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정부 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만큼 증가시키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서 그것을 더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보면은 정부지출 승수는 델타 G 바분의 델타 Y고요. 조세 승수는 델타 T분의 델타 Y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dg분의 dy는 이 g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 y에 있는 이 개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위에다 써보면 dg분의 dy는 1-b-2분의 1이 되고요. dt분의 dy는 1-b-2분의 -b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 증가시켰을 때 아이스 곡선이 받는 영향이 되겠죠. 합치면 더하면 본문은 같죠. 1-b-2분의 1-b가 되고 이것이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도 늘리고 조세도 늘렸지만 같은 규모만큼 승수가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스 곡선은 승수 효과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B나 E 같은 것을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는 다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도 빼고 E도 뺐는데 이게 0보다 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두 개를 빼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은 지금 기흥, 니은, 디귿이 틀리고 리을, 미음이 맞기 때문에 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발투자가 존재하면 IS 곡선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도출된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유발투자 존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네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 기억 구할 때 여기서 우리가 구했고 유발투자는 이 I 설정할 때 이 부분 2를 가지고 해야죠. 근데 2가 여기 지금 분수에서 분자의 마이너스로 들어감에 따라서 전체 그 분수값이 작아지게 되죠. 즉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효과를 이 마이너스 2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